지르코니아 싱글 크라운 하나를 네스팅해보면서 하이퍼덴트의 기초적인 인터페이스 그리고 조작법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퍼덴트를 실행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3개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먼저 가공 선택을 제일 첫 번째로 클릭을 해주시고, 기계는 소장님들 PM5, 저희 PM5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건드리지 않으셔도 되고요. 시공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먼저 메뉴에 있는 거는 어버트먼트 멀티, 커스텀 어버트먼트 미는 시공구고요. 불렀을 때 저희 지그 모양과 똑같은 이런 모습이 3D 형태로 뜨죠. 두 번째는 어버트먼트 컷이라고 해서 옆지그 할 때 쓰는 시공구가 되겠습니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네, 업에만 3가지가 있습니다. 옆지그이기 때문에. 블락 글래스는 소형들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안 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큐브 글래스 미는 것도 저희 똑같은 어버트먼트 지그에서 이 부분만 교체를 해서 쓸 수 있는 시공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있는 것이 PM5 디스크라고 되어 있는, 이것이 소형들이 제일 많이 쓰시는 디스크 지그, 디스크 시공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PM5 디스크 8 플러스 6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디스크가 얇은 디스크 8T나 6T짜리 사용하실 때 쓰는 그런 치공구가 되겠습니다.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밑에 치공구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PM5 디스크라고 되어 있는 것이 소형님들 쓰실 때 지르코니아 10T 이상, PMMA 10T 이상, 왁스 10T 이상 쓰실 때 이 디스크 아무것도 안 적힌 디스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10T 이상 쓰실 때는 항상 이걸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칼리브레이션은 저희 직원들이 쓰는 시공구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시공구에 대해서 알아봤고, 저희는 지금 지르코니아 하나를 싱글짜리 하나 세팅해보면서 하이퍼덴트에서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시공구 지르코니아 10T짜리 디스크를 먼저 불러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것이 블랭크 로딩입니다. 블랭크 로딩 클릭해 주시면 팬들이 쓰고 계신 블랭크가 이미 많다면 이렇게 리스트가 쭉 뜨겠지만, 맨 처음에 하실 때는 혹은 지르코니아 디스크를 처음 아무것도 안 민 새 거를 쓸 때는 항상 신규를 클릭하셔서 먼저 재료를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화살표가 뜨죠. 화살표 눌러주시면은 블럭 재료들이 쭉 뜨게 됩니다. 크롬 코발트, 글래스 세라믹, 큐브 블럭, 하이브리드 레진, PMMA, 티타늄, 업다운, 왁스, 지르코니아 이렇게 있는데, 지금 지르코니아를 해볼 거니까 지르코니아를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게 되면 유형이 쭉 뜨게 되는데요. 유형에는 다른 건 없고 디스크의 굵기 T라고 하죠. 10T부터 30T까지 쭉 2T 간격으로 쭉 나눠져 있고요. 14T짜리로 싱글짜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일링이라는 거는 지르코니아에만 있는 부분인데, 지르코니아 밀링을 해서 신터링을 들어가게 되면은 신터링 하고 나면 수축이 되겠죠. 그 수축률 자체가 디스크에 적혀 있습니다. 보시면은 루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228인데 수축률은 모든 지르코니아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신규로 입력을 하실 때 지르코니아에 적혀있는 그 수치를 잘 보고 적어 주셔야 됩니다. 스케일링은 하이퍼덴트에서 입력을 하시면 요 크기만큼 치아가 디자인한 것보다 1.28배 커진다는 뜻이겠죠. 커져서 밀링이 되는 거고, 신터링을 하면 다시 비율만큼 수축이 돼서 모델의 적합이 딱 맞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스케일링을 잘못 적게 되면은 치아가 하나라도 틀리게 되면 수축률이 다르게 네스팅이 되기 때문에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이걸 입력해 주셨으면은 이제 블랭크 식별에 있는 이름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그러니까 재료에 대해서 먼저 정보를 써주고, 이게 14T짜리니까 14T. 혹시 지르코니아 블럭 회사를 여러 가지를 쓰신다면은 그 회사의 이름까지 이렇게 써서 구분을 해주시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신규 블랭크 등록하실 때 블랭크에 대한 정보를 쓰는 게 아니라 환자 정보를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환자 정보는 블랭크 전체 다 한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쓰실 필요가 없고, 이 블랭크를 다시 불러올 때 이런 식으로 내가 무슨 재료에 어떤 굵기의 재료를 내가 사용할 건지 잘 불러올 수 있도록 이름을 설정을 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르코니아를 하면 지르 몇 T짜리, 그리고 회사 이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주시는 게 편하십니다. 그래서 OK를 누르면 이렇게 지금 지르코니아 블럭이 불러와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치공구에다가 이렇게 불러와져 있죠. 그 다음에는 부품 로딩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디자인을 불러오는 탭이 되겠습니다. 추천된 폴더를 찾아주셔서 디자인 폴더에 해당하는 환자의 디자인을 불러오시면 되는데요. 폴더 같은 경우에는 3쉐입이면 3쉐입, 엑소캐드면 엑소캐드, 사용하시는 그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아마 그 기사분들께서 바탕화면에 폴더를 따로 바로가기를 만들어 주셨을 거예요. 그 바로가기를 들어가셔서 그 리스트를 찾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모아둔 그런 디자인 C편들을 불러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폴더에 가시면 이렇게 STL 파일이 보이게 되는데, 파일 형식을 STL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일은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고요. 파일 추출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하이퍼덴트에서 열어본 이 디자인 폴더를 윈도우 그냥 탐색기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많은 파일들이 추출이 되어 있는데, 하이퍼덴트에서 보이는 거는 그냥 STL 파일 하나죠. 경우에 따라서 3sfm 파일이 이쪽에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모든 파일이 돼 있을 때는 그렇게 보이고요. 그냥 모델 파일로 이렇게 돼 있으면 STL 파일만 보입니다. 이거를 왜 설명을 드리냐면은, 이 파일을 제외하고도 다른 파일들이 추출이 돼야 하이퍼덴트에서 불러왔을 때 보철물의 유형이라든가, 그리고 보철물의 기울기, 축, 삽입 방향 같은 거 제대로 불러오는데, 그 파일들이 없게 되면은, STL 파일만 있게 되면 그 형상만 불러오는 거라서, 물론 그냥 불러와서 쓸 수는 있지만 제대로 못 불러오기 때문에 수동으로 작업해 줘야 될 것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일 추출이 잘 되었는지 확인을 맨 처음에 세팅할 때는 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혹시 중간에 쓰시다가 파일이 지금 크라운인데, 유형이 크라운인데, 네, 이거 크라운이죠? 되겠지. 근데 이게 코핑으로 뜬다던가, 혹은 내가 브릿지를 디자인해서 브릿지를 띄웠는데, 클릭을 했는데 그냥 크라운으로 유형이 나온다던가, 그런 거는 다 파일 추출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자세한 파일 추출에 대한 거는 다른 영상으로 튜토리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니까 일단은 먼저 여기서 열기에서 보는 방법부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보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 클릭을 했을 때 이 정보들이 뜹니다. 3D 형상으로도 뜨고, 측정 XYZ, 크기, 블랭크에서 이렇게 뜨는데, X라고 되어 있으면은 여기 점선, 보이는 점선, 그런 식거리겠죠. Y라고 하면 이렇게 봤을 때 앞뒤 거리, 순면, 덜면까지 거리. Z라고 했을 때 진짜 우리가 알고 싶은 시간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디자인한 치관의 길이는 7.017mm라고 되어 있죠. 근데 아까 적었던 수축률 1.228을 적용시킨 것이 여기 블랭크에서 8.617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우리가 블랭크 14T로 했는데 14T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 치간의 길이가 14T가 넘었다, 뭐 15mm다 이렇게 되면은 빨간색으로 뜨니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형, 제일 중요한 유형이고요. 유형이 만약에 코핑으로 되어 있다면 여기서 크라운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코핑으로 되어 있다면 뭔가 파일 추출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파일 추출을 제대로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는 방법은 다른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고 먼저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열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더블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부품 로딩을 해서 해당하는 폴더를 찾은 다음에 클릭을 하면은 여기 미리 보기도 나오고 여기 정보가 나오는데 정보를 보시고 유형도 확인하시고 불러와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처음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 주황색으로 먼저 뜨게 되고요. 주황색으로 떴을 때 커서를 부품으로 올리면은 이 이동 커서 이 커서가 뜨게 되고요. 바깥쪽에 그냥 올렸을 때는 그냥 마우스 포인트인데 이렇게 올리면은 이동할 수 있는 커서가 뜨고 왼쪽 마우스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클릭한 상태로 내가 지시키고 싶은 대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 상태에서 이동시킨 다음에 마우스를 이 치아 가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회전할 수 있는 이 커서가 생깁니다. 이렇게. 이 커서 생기면은 클릭하시게 되면 치아가 제자리에서 회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조금 확대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마우스 휠을 이렇게 휠로 스크롤을 내리시거나 올리셔서 주마우스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네, 요거를 자유자재로 할 줄을 아셔야 되는데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자 이렇게 줌마우스를 할 줄 아셔야 되고 이렇게 배치를 하셨으면은 바깥쪽을 한번 클릭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하얗게 다시 색깔이 돌아오고요. 다시 한번 클릭을 하시면은 노랗게 선택이 됩니다. 이 노랗게 되는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뭐를 누르든 이렇게 노랗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노랗다는 것은 하이퍼덴트 상에서 이렇게 선택이 되었다는 뜻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다시 주황색으로 돌아가려면 더블 클릭하시면은 주황색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노란색일 때는 아까처럼 이동 커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주셔야 다시 주황색이 되고 이동 커서가 생기고 회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트는 거는 오른쪽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 화면 전체를 움직이는 거는 휠을 클릭하셔서 왼쪽 오른쪽 움직일 수 있고요. 만약에 주마우스를 이상한 데로 했다 그래서 옮기고 싶다 그럴 때 이제 휠을 클릭하셔서 전체를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휠 중앙을 클릭해서 움직이는 걸로 사용하는데 이 설정은 마우스 왼쪽 오른쪽 클릭을 한꺼번에 해서 이렇게 움직인다던가 이 설정은 어디서 하냐면 설정에 들어가셔서 일반 들어가시면 탐색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펜 방금 우리가 했던 기능이 펜인데 마우스 중간키로 휠 키죠. 이게 마우스 중간키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휠로 움직이는 겁니다. 다시 정면으로 딱 정확하게 움직이고 싶다 그랬을 때 이제 위에 보이는 아이콘 중에 최상단 보기를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정면으로 되고요. 최하단 보기는 뒷면, 정면, 후방, 좌측, 우측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저희 불러온 부품들이 안 보이죠? 그럴 때 이 치공구 우리 지그를 없애는 방법이 있는데 없앤다기보다 숨기는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쪽에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걸 하시려면 클릭을 하셔서 노랗게 만들어 준 다음에 없앨 때는 요거 선택하여 숨기기 누르시면은 이렇게 없어집니다. 전부 보여주기를 하면은 다시 생기고요. 선택된 것 제외 모두 숨기게 하면 당연히 요거 빼고 다 없어지고요.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요거 중간에 건 잘 안 쓰고 선택하여 숨기기를 많이 쓰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최하단 보기, 정면 보기 했을 때 예뻐서 내가 어느 쯤에 이것을 네스팅 했는지 볼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기초적인 것을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너무 쉽다 하시는 분은 조금 넘겨가시면서 보셔도 되고요. 정말 하이퍼센트를 처음 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돋보기 기능은 줌인을 했을 때 다시
줌할 때 스크롤바를 너무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번만 클릭하면 전체가 다시 이렇게 보이죠? 다른 데서도 했을 때도 이렇게 누르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기 윈도우의 확대는 단축키로 사용을 많이 하는데 Alt2를 누르시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드래그 해주시면 이렇게 확대가 그 구간만 확대가 되는 기능이고요. 배치시키는 것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업로딩 더블 클릭 해서 불러오면 주황색이 되고 다시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 있고 이동할 수 있고 했으면 클릭해서 한번 없애주고 더블 클릭하면은 이 더블 클릭했을 때 여기 보이는 빨간색 선 이거는 치공구 안전거리라고 하는데 여기 안전거리를 이 치아 바운더리 옵셋 거리가 침범을 하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밀린 경계, 치공구 경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라는 경고가 뜨게 되고요. 치아를 이동해서 치공구 안전거리 경계선의 바운더리를 겹치지 않게 안쪽으로 옮겨주면 경고 메시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커넥터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경고가 뜹니다. 그래서 이제는 커넥터를 달아주어야겠죠. 지금 여기 활성화가 하나도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주황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른 쪽을 클릭을 해주시고 이렇게 커넥터 설정이라고 있죠. 이걸 누르면 이제 커넥터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설정 누르시고 자동이 있고 수동이 있습니다. 커넥터에서 자동으로 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기본값을 피스 2개로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2개가 달리는 거고요. 네, 이걸로 한번 지워볼게요. 지우는 거는 클릭하시면 이것도 커넥터도 노란색 뜨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딜리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지워집니다. 피스를 3으로 바꿔서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세 개를 달겠죠. 그래서 기본값은 피스 2개로 해놨는데 이렇게 자동으로 달게 되면은 자기가 달고 싶은데 이렇게 컴퓨터가 달기 때문에 저는 수동으로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수동을 누르시고요. 수동의 기본값으로 각 직경, 준비선까지 거리 이런 걸 다 설정을 해놨으니까 이 상태에서 돌려가지고 내가 달고 싶은 데다가 달게 됩니다. 이 마우스 포인터를 올리게 되면 최대 풍량부를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최대 풍량부에 다시는 게 제일 좋고요. 언더컷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달게 되면 지금 너무 밑에 있어서 마진에 이렇게 달게 되면 마진에 걸리죠? 이렇게 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 달아준 것이고 이렇게 달았을 때 최대 풍량부에 달지 않게 되면 여기 언더컷이 생기겠죠? 요만큼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최대 풍량부에 달아주는 겁니다. 커넥터는 최대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안정적이고 각이 클수록 좋겠죠. 지금 180도겠죠. 요 커넥터와 이 커넥터가 네. 그래서 닫기를 눌러주시고 다시 내가 막 움직였으니까 최상단 보기를 해주시고 커넥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내가 좀 옮기고 싶은 하나만 옮기고 싶다 다른 곳으로 그러면 커넥터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점 2개로 생깁니다. 확대를 좀 해주시고 좀 트신 다음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빨갛게 변하죠. 빨갛게 변한 거 상태에서 이렇게 마우스 왼쪽 클릭하셔가지고 옮기시면 돼요. 옮기시고 바깥쪽의 것도 빨간색으로 변하면 옮기시고 이런 식으로 옮기시고 바깥처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달리게 되겠죠. 네. 또 옮기고 싶다 그럼 더블 클릭 이 정도로 옮기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달아주시고 바깥쪽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전체 확대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제자리로 가겠죠. 그리고 더블 클릭하면 빨간 바운더리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먼저
커넥터를 달고 나서는 요걸 다시 확인해 주시고, 내가 조금 더 옮겨도 됩니다. 확대해서 아껴 쓰시고 싶으면 올려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되고, 이제 경고는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커넥터를 다 달아주셨고, 이제 경고 메시지까지 다 없는 걸 보셨으면 이제 템플릿이라는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템플릿을 선택을 클릭해 주시면 내가 지금 무슨 템플릿으로 선택이 있는지가 뜨는데, 템플릿이 뭐냐 하면은 저희 밀링기가 어떻게 이 크라운을 깎을 것인지에 대한 그 정보들, 공정들이 이 템플릿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치아 유형마다 그리고 이 재료마다 어떻게 깎는지가 다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템플릿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품 유형과 재료를 잘 불러오셔서 네스팅을 하셨으면 템플릿은 기본값으로 잘 설정이 이렇게 잘 될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템플릿 지르, 디스크, 그러니까 재료를 맨 처음에 정보를 알려주고요. 템플릿 이름이. 그 다음에 아나토미크 크라운이죠. 이게 부품유형 크라운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에 부품유형이 코핑이면 그루브가 없기 때문에 그루브 파는 공정이 그 템플릿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품을 로딩 시킬 때 부품유형이 이게 코핑으로 만약에 잘못 불러와졌으면 템플릿 자체가 코핑 템플릿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루브 파는 공정이 안 들어간 템플릿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밀링이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겠죠. 자,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마지막에 여기 OX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PM5는 5축이기 때문에 이 내면 깎을 때 5축으로 깎게 됩니다. 이렇게 돌면서. 그래서 OX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물론 PM5에서도 5축으로 깎지 않고 한 번씩 계산이 오류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돌다가 공구가 충돌한다거나 하는 경우에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3X를 쓰게 되면은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템플릿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0.5D, D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우리 공구를 말하는데 이 템플릿의 공정 중에 제일 얇은 공구가 뭔지 그런 정보입니다. 기본값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이것만 확인하셔도 되고, 혹시 내가 템플릿을 바꿔야 되겠다 하면은 템플릿 선택 누르셔가지고 여기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뿅 누르시면 적용이 비활성화가 되면 닫게 해주시면 여기서 바뀌었죠. 굳이 기본값을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시 템플릿으로 지정을 하고, 템플릿까지 다 했으면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마지막에 이렇게 더블 클릭 해가지고 혹시 넘어가지 않았지 확인하고, 전부 보여주기 해서 칭호까지 있는지 확인하고, 노란색이 클릭된 상태에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클릭이 안 되면 비활성화가 돼요. 누르시고 공구 경로 계산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복잡한 케이스면 당연히 계산이 오래 걸릴 거고, 템플릿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치아 자체가 크거나 큰 케이스거나 하면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밀링 지형도 오래 걸리겠죠. 좀 기다리시면 이제 100%가 되면은 초록색으로 뜨시고, 네, 이렇게 계산이 완료됐다고 초록색으로 뜨죠. 계산이 완료가 되시면은 이 최소화 하시고 NC 아웃풋이라고 있습니다. 들어가시면은 메모장 파일로 이렇게, 이걸 저희가 NC 파일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이렇게 있는데, 이 이름의 정보를 알려드리면 지르 14T 루젠, 이거 아까 우리가 재료 블랭크 재료 신규로 할 때 만들었던 그 이름이 여기 나와 있고요. 이거는 디자인 파일에 대한 정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2020년 지금이 오늘 5월 7일 이거를 보시고 내가 무슨 파일인지 어떤 파일을 내가 계산했는지 하실 수 있고, 제일 간단한 방법은 쓰고 나서 이 빈 폴더로 이렇게 넣으시면, 정리를 해주시면은 마지막에 하나만 계산했을 때 딱 하나만 뜨겠죠. 그리고 수정 날짜로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최근 거를 여러 가지 쭉 있다고 하면 최근 날짜 거를 확인하시고 시간까지 확인하셔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쭉 밀링 어떻게 해라는 것들이 쭉 있는데, 요거는 건드리시면 큰일 납니다. 건드리시면 안 되는데, 요 내용은 건드리지 마셔야 되고요, 절대.
근데 이 이름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이런 식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내가 좀 헷갈릴 것 같다. 그러면 이름을 환자 누구누구 밀링 뭐 이런 식으로 1 환자 1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요. 바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NC 아웃풋까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고 다음 영상에서 PM5에서 이 NC 아웃풋을 가지고 어떻게 밀링을 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